안녕하세요. 6월 17일 격동의 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 반등의 시작은 다가오고 노토스는 가고 엘테라가 리드한다. 또한 나스닥 시장은 16,200포인트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35%를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0년 동안의 나스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과연 바닥의 끝은 점점 다가오는가, 최소한 반등의 시간은 다가오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 금리 인상은 올 한 해 정도는 최소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진행이 슬로우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급격한 금리 인상.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이의 금리 인상 정책은 어느 정도 실패했다. 연초에 1월달, 3월달, 올해 본다라면 올해 3월에 0.25%였었죠. 5월 초에 0.5, 이번에 0.75. 이러한 것보다는 조금 분명히 지난해부터 언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월 달에 0.25. 그리고서 3월에 0.5. 그리고 5월에 0.5. 이번에 0.5 내지는 0.25. 0.5만 하더라도 대단히 시장은 완화가 되면서 충격이 적은 상태로 금리 인상이 진행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때에 따라서 당시 상황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등등의 시장의 데이터에 따라서 물론 적절히 했겠지만 조금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실패한 모습이 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건 오늘 어제 새벽에 미국의 6월 FOMC 금리 인상 결정 연례회의가 마치면서 조금 충격에 빠졌었죠. 오전장에는 그나마 좋으면서 또다시 오후에 거의 반납을 하는 상황. 그러면서 오늘 새벽 유럽 시장이 스위스가 15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그러한 충격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오전부터, 그리고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4%대의 급락을 보이면서 시장은 블랙 프라이데이 상황에 직면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각각 곳곳에 금리 인상의 적용이 어느 정도 실물 경제로 나타날 시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부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 잠시 여진 정도, 오늘 정도, 그리고 월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여진이 있겠지만 불확실성은 분명히 제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마의 50%를 하회한 그러한 시간이 우선 첫 번째 상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한번 잠시 삼성전자부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하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30만 주 정도를 내다 팔았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대단히 모든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물을 받고 있죠. 대단히 좋은 흐름입니다. 2020년에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증시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고객 예탁금이 5배, 6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러한 부분은 전적으로 외국인의 공매도라든지 외국인의 그러한 프로그램 매도를 받아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어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주섬주섬
6개월 선취매라는 말이 있죠. 증시격언에 밀짚모자는 겨울에 살아. 밀짚모자라고 하는 건 여름에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햇볕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겨울에 살아. 선취매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그러면서 연말에 두둑한 삼성전자의 그러한 잉여금 배당도 누릴 수도 있고요. 특별 선물 잔치도 또 전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섬주섬 담아서 기다리면 되겠다. 오늘 730만 주의 외국인이 매도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현재 이제 50%를 하회한, 현재 삼성전자는 50.09%입니다. 저녁 한 8시 정도? 7시인가요? 그거 지나가면서 여기에 적용이 될 텐데, 외국인 보유가 현재 30억 주를 밑도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제 50.09%에서 730만 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지분은 50%를 하회한다. 2년 정도 전, 1년 한 반 정도 전, 그 정도만 하더라도 57%까지 외국인 지분 보유를 보였었죠.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느 정도의 장중에 외국 프로그램 매도로 팔았을까? 73만 주 정도를 팔았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난해는 막 100만 주, 150만 주 우선주에 대해서도 그래서 현재 이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는 1년 반 전에 어느 정도 외국인 지분 보유였었냐면 88%, 89%에 가까운 외국인 보유를 했는데 현재는 72.43%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대단한 15% 이상을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받고 있다. 그리고 물량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제 마의 50%를 하회하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지나가게 글로벌 시장이 안정이 되면 삼성전자의 그동안에 대략적으로 지분 7% 정도 팔았던 부분들을 다시금 사들이게 되겠죠. 대략 4억 주 이상의 물량을 사들이게 되면 폭등으로 연출이 됩니다. 저는 지난해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 정도는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향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거꾸로 가고 있네 현재는.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예기치 않은 올해 전쟁, 그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상승 등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금리 인상 부분으로 해서 현재는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HLB는 87만 주 이제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RSI 모멘텀의 보조지표, 슬로우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역시 그라운드 과매도 바닥권에 있다. 이곳에서 일봉을 보더라도 HLB는 양봉의 단봉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것이 양봉의 모습을 하면서 일단 5일선 위로 올라가야지만 이제 하방 경직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어려운 시장, 어둠의 긴 터널이 점점 끝이 나고 밝음의 시대로 돌아온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 큰 폭락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10.48, 마이너스 0.43%의 지수 조정, 코스닥은 마이너스 3.46, 798.6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0.43%의 조정이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7천억 원에 해당하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만 있었을 뿐이다. 기관 투자는 코스닥에서 1,100억에 대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시장 고객 예탁금을 한번 살펴보면 58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287.3원, 1.7원이 오른 상황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75포인트 강세에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파락을 보여줬었죠. 일봉상에서 이런 개파락을 보여줬습니다.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20년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정도가 되겠네요. 2000년도 이곳에서입니다. 이 시기는 IT 버블이 나올 때고요. 9.11 테러가 터졌을 시기입니다. 이때는 고점이 대략의 고점이 4880, 4800에서 대략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1300포인트까지 엄청나게 빠졌죠. 50%가 더 이상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2008년 리먼 브로더스의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대략 50%의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2900에서 대략 얼마요? 1500포인트까지 이렇게 1450 정도 50%까지의 조정이 나왔고요. 바로 지금 이 나스닥에 보면은 16,200포인트에서 현재 1,646포인트입니다. 제가 16,200포인트의 고점으로 그리고 1,500포인트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대략 고점 대비 35%의 나스닥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 10,000포인트 정도 그렇게 되면 대략 300 대략 마이너스 36, 7%의 고점 대비 지수 조정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2022년 첨단의 시대입니다. 5G의 시대요. 그리고 가솔린의 시대가 아닌 전기 자동차의 시대이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스닥이 고점 대비 50% 정도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낮은 확률이고요. 설령 현재 35%의 고점 대비 기술주의 조정이 되는데 15% 정도를 더 빠지게 된다라면 정말로 집담보라도 해서라도 주식을 사놓고 2년 정도만 버티게 되면 모든 것이 큰 경제적 자유로움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도 이곳에서부터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보여줬었죠. 일봉의 모습으로 본다라면 이곳에서 이렇게요. 현재는 단기간에 이렇게 6개월도 되지 않는 16,200에서 1,600포인트까지 1,500포인트, 10,000포인트 하더라도 고점 대비 5%에서 37%의 지수 조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은 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할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 나스닥의 흐름 고점 대비 저점 상황 그리고 현재는 2022년 첨단의 시대 따라서 지수가 더욱더 큰 폭의 조정을 하더라도 50%까지 보더라도 15%의 하락이 남아있죠. 그 정도는 충분히 2, 3년 장기적으로 볼 적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현재로서도 바닥권이라 생각하고 아니면 무릎이라 생각을 하고 주섬주섬 주식을 담아도 큰 수익을 낼 수 물론 그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액 또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또는 그러한 기업의 낙폭과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다라면 현재의 위치 오늘도 어느 정도 벌써 어제에 이어서 하루 정도 지났지만 아침에 공포 현재는 반등의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 현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반등의 시기는 다가왔다 이렇게 썸네일 제목에 그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HLB 오늘은 33,800원 마이너스 1.17 400원이 가격 조정 87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고요. 공매도 오늘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5,771주가 나왔고요. HLB 테라퓨틱스 이것이 HLB의 리더가 이제 노터스에서 바톤 터치한 모습입니다. 노터스는 끊임없이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확 줄어들 때까지요. HLB 생명과 오늘 공매도 27,649주를 보였고요. 장중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수 HLB생명과 13만 6천 주, 어제 6,600주, 그 전에 13만 주, 최근 들어서 다시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 역시 3일째 금융투자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보겠습니다. 오늘 6만 주 현재 5일째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5일째 오늘은 금융투자에서 2만 9천 주 매도하면서 사모펀드도 오늘 들어온 모습이네요. 17,800주. 그래서 HLB의 기관 투자가는 오늘 마이너스 1683주의 매도로 보여집니다. HLB 제약도 오늘 반등을 했죠. 1.57% 5일 4일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HLB 생명과 조금 전에 다뤄봤고요. 모두 다가 최근에 음봉만 보다가 파란 음봉만 보다가 일제히 양봉의 모습을 보았다. HLB 테라퓨틱스 13,000원에 안착한 모습,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도 없었고요. 역대급의 역대급의 거래량을 보임으로써 최근에 FOMC의 일정에 의해서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으로 하락을 3일째 하면서 오늘 12%대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시간외의 잔량도 역시 41,950주에 해당이 되네요. 올해 엘테라 그리고서 22일 IR 자료 분당구 저희 동네 바로 옆에서 자벌드 파크뷰 옆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터스는 이제 구경만 하는 것이죠. 오를 때도 6번째 상한가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모습이네요. 오늘 22%를 하락을 했었고, 많은 분들께서 위에서 고점에서 잘 익절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고요. 분봉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아직은 이곳의 차트 상으로서는 반등의 기미는 하방 경직의 자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지분 그러면서 불확실성의 금리 인상 해소, 물론 유럽에 이제 조금 금리 인상이 됐고요. 이제 주말을 기하고 다음 주는 어느 정도 하방의 위치니 또는 반등의 위치가 서서히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7월 28일 기대하면서 한 달 동안은 반등의 모습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서 이제 8월 9월에 임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매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과연 이번에 어느 정도가 주가 상승을 움직여 줄지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HLB 테라퓨틱스 분봉을 통해서 본다라면 최근에 15,500원을 돌파하기 어려웠었죠. 이번에 과연 이곳을 언제쯤이면 돌파할까, 그것도 한번 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제약 반등의 모습 오늘 1%대 상승을 했네요. HLB 생명과학 또 50원 하락을 했는데 100만 주의 거래량 서서히 12,000원을 향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었었고요. 이번 한 주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포의 시간. 한 말씀만 더 한다면 우리 이제 식구분께서 주가가 공포스럽게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손절을 좀 하고 저점에 다시 담아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워렌 버핏이라고 한다라면 이 하락장에 손절을 하고 저점을 매수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어떠세요? 이렇게 했더니 답변이 조금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가들은 이렇게 하락을 하도 하락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물론 단기 투자들은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데이 트레이딩 전문 전업 투자자라고 한다면 일상이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한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전업이 아닌 그러면서 이제 투자로 2년 3년 그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라면 과거에 수십 년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 사는 생활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5년, 10년 전업의 생활을 한다라 결코 쉽지 않은 거라 생각을 하고요. 믿음만큼 6월 아스코에서의 보여준 임상의 모멘텀,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 보여준 올해의 매출 관련 믿어보시고 한번 하락을 하면 하반 경직이 나올 때 좀 추매해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시기를 오늘은 아니겠구나, 이제는 서서 조금 현금 있는 부분을 좀 사볼까,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시기가 현재 오늘 종가 무렵 2시 이후였지 않았나. 뭐 더 빠지게 되면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서 기다리던, 아니면 조금 10주 살고 5주 사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점 그러다 보면 한 달 지나고 다음 7월 28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수급의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불금 되시고 남은 시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